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오전장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지수가 3070, 34포인트 정도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이 어제하고 크게 다를 점이 달리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그런 장세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띠게 된 배경, 그리고 오늘 좀 현재까지 오전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특이하게 오후장에 또 특히 대비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장의 이 상승으로 이끈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LG전자죠. LG전자가 오늘 6%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15만 원 선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LG전자가 주가도 마그나와 캐나다 그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 마그나와의 합작 이런 거를 통하면서 지난 연말에 자동차 전장 부분에 진출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1월 22일 날 고점 19만 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초강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고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마그나와 LG와의 합작 법인이 애플카에다가 러브콜을 보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동안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차를 놓고 현대, 기아차 이런 쪽에서 연초에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죠. 애플카에서 기업 비밀을 누설했다 해가면서 상호 전혀 논의되고 진전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한 와중에 이제 애플카의 그 프로젝트를 두고 LG전자와 마그나의 그 동맹 이쪽에서 과감하게 그 애플카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협력 가능성을 놓고 또 더군다나 이제 LG는 마음만 먹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자율주행차에 한 수 훨씬 더 진전된 이런 모습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연초에 우리가 그 LG전자 쪽이 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폭스바겐의 그 자동차 배터리 내재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도 LG화학이 큰 폭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SK이노베이션과의 그 특허 분쟁 이런 것도 이제 4월 초로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엮여 있는 와중에 이제 LG 화학 자체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견조하게 상승으로 전환된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LG화학과 LG전자가 그 시장에 그 불씨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그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매물을 내놓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모처럼 또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하튼 LG전자의 경우 고점과의 조정폭이 또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저점 매수해서 시세 회복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최근에 그 장세 흐름을 보면 LG화학을 필두로 한 2차전지의 핵심주들이 조정을 받고 하는 사이에 해운주라든가 중공업주, 이런 그 SOC 투자 관련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이동되고, 다시 또 이제 이런 종목, HMM 같은 것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매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대형주로 이동하는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오늘 오전장에 몇 가지 그 종목들, 그 이슈가 된 그런 종목들을 간략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 신세계라든가 롯데그룹 또 Q10 싱가포르의 1위 쇼핑몰인 Q10과 MBK 파트너스 이런 정도로 그 인수 후보들이 결정이 됐고요. 이게 카카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의문이고 또 시장에 이베이 코리아의 가격이 약 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정도에는 참여할 그 의사가 없다 해서 카카오는 불참을 했고요. 대략 이제 5월 중에 인수 후보가 결정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요즘 또 각 스퀘어라든가 페이팔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그 경쟁적인 그 매집 그런 것들이 오늘 또 뉴스에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그 매기가 집중되고 있고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4월 초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거래업체,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여부가 확정으로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황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그 상승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좀 저평가되고 어느 정도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쿠팡의 상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요. 해외로 나가면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적고 협소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상장일이 확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나무의 상장이 또 다시 가시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또는 그 이거하고 관련된 비덴트라든가 또 같은 그 비트코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ATM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이 또 두 나무의 지분을 인수한 것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한화투자증권도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중소형주지만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 번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이제 결론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대한전선을 보유하시면서 매각의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호반건설이 인수하는 거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IMM 프라이빗 펀드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격을 기존에 735원에 그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한전선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블록딜이 많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원 이상 주가가 유지되고 있을 때도 약 15% 정도 할인해서 1,090원 정도의 매각을 또 1차로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또 거의 그 1,000원 근방에 또 추가로 매각을 하면서 몸집을 가격 있게 해놨다 했는데 결국은 또 그 가격에서도 약 20% 정도가 할인된 735원에 2,518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제 IMM 프라이빗가 그동안 5년 이상 이 대한전선을 물론 적자 기업을 흑자로 바꾸는 그런 노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원에 인수한 이 가격을 5년 동안에 735원에 매각을 했다고 그런다면 일단 그 대한전선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정상화됐다고 하는 좋은 걸로 받아들여지만 IMM 펀드에서 볼 때는 이번엔 그 매물을 어찌됐든 정리하려고 보는 그런 면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기업 그룹들 중에서 인수하지 못하고 이런 중견기업, 물론 이제 호반 건설도 이번에 이제 그 부각이 됐는데요. 대한전선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또 작년에 대한전선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난 것,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해상 케이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 아무래도 그린 에너지의 수요 쪽을 보고 이 인수에 참여를 했겠지만요. 여하튼 이 인수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거에 비해서는 일반 주주들한테 그렇게 아주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아쉬운 면으로 되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참고할 주식은 지금 KPM 테크라고 하는 종목, 이게 오늘 아침에 22%까지 올라갔다가 3,590원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면서 2,800원대, 3,200원대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그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그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무려 5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기존에 13달러에서 계속 횡보 양상을 보였었는데 어제 하루에 무려 54% 주가 상승, 21달러로 급등을 했거든요.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휴머니젠이라고 하면 그 지금 KPM 테크에서 이 회사에다가 약 그 지분 1% 정도를 투자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렌질루맙이라고 하는 그 이 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의 그 유효한 효과를 냈다 해가지고 지난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주가가 그 상승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결과를 내질 못하니까 어제 아마 그 회사에서 공시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도 중간 그 결과가 좋지만 1, 4분기 내에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렌질루맙을 상용화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또 확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1, 4분기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3월 30일인데 3월 31일 또 그 날짜도 다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공시를 할 때 정확하게 3월, 4월 초부터 나온다든가 이런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끌 가능성도 많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그 KPM 테크도 주가가 시초가의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과연 시초가를 얼마만큼 빨리 그 우위에서 그 가볍게 상승을 전환하는가,
이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면 이런 종목은 음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다 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일 매매를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여하튼 오늘 2,9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승하는 그 배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휴머니젠의 주가에 대한 그 보도 영향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KPM 테크와 관련해서 또 하나 보실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죠. 마찬가지로 텔콘 RF 제약도 KPM 테크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 휴머니젠에 공동 출자한 회사인데요. 주가 움직임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오늘 또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 현재 2%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KPM 테크 같은 경우나 텔콘 RF 제약이나 동일한 그 시세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참고해야 될 그런 점은 그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주식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50% 상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그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미국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 우리처럼 그 30% 가격 그 제한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무래도 그 회사가 공시한 이 내용을 높게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한 이런 측면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주거든요. 오늘 휴머니젠의 주가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13달러였던 것이 거의 상한가 근방. 우리로 따지면 100%가 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54% 정도의 상승이라고 해서 21달러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 있다가 장중에 고점까지 29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내리면서 29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 KPM 테크도 오늘 고점 22%까지 상승했다가 3,590원 정도로 밀리기는 했는데요. 이런 종목도 단순히 또 그렇게 간과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휴머니젠이 이렇게 높게 평가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략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나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혹시라도 그 매수 잔량이 많다든가 또 종가 무렵에 오늘 저점보다 회복되는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그 매매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개별 종목으로요, 필룩스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돼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 종목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 오늘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미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물량 어제 이번에 40% 가까운 유상증자 물량을 해서 약 3,800만 주의 물량이 4월 1일 날 나오게 돼 있죠. 제가 항상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이틀 전에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이 계좌에 들어와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물량 약 3,600만 주가 4월 1일 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확정된 그 유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상증자 가격을 그 신주 인수권도 매매가 됐었지만은 가격을 유상증자를 실권시키지 않으려고 회사가
그 마지막에 가서 발행가를 3,680원짜리를 대폭 낮춰줬죠. 3,235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그동안 유상증자 물량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전혀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불입한 유상증자 가격도 보장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동시효과를 이용해서 일단 가격을 정리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서도 이틀 전에 일단 확정된 이익은 챙기고 보자는 그런 매매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게 일반 투자가들은 오늘 공매도가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내일 모레 이제 4월 1일 날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당분간은 이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이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또 다행히 이 상황에서 이 회사가 추진하는 다른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거를 또 좋게 또 공시가 나온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기를 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다시 또 오늘 장중 고점을 상회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어찌 됐거나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그 LG전자로 촉발이 돼서 LG전자가 그 애플의 자율주행차에 일단 그 말하자면 그 오파를 던졌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 제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배터리,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그리고 여타 자동차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들은 역시 오를 때 항상 매도에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개인들이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한 3,700억. 시장의 분위기가 기존보다 많이 양호한 발음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끝나고 얘기하는 것보다 장중에 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